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문영입니다. 시험 끝나고 약간 스트레스 푸느라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붓기가 좀 안 빠지고 있습니다. 개강 전에 좀 다시 빼놓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블로그고요. 여기 이제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까지 2학년 분석한 것도 또 올라갈 거예요. 우선 수업에서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강 일정 이렇고요. 그냥 바로 시험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조금 제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좀 시험 유형별로 좀 디테일하게 또 언급 드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 크게 키워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 올해 2월 설명에 혹시 뭐 오셨던 어머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2학년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이 어떻게 갈 거냐. 작년에 사실 굉장히 한 대 보고가 변형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의 2학년 시험은 2학년대로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제가 보고 그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저도 분석을 했는데 우선 기존 학년이 그냥 기존 2학년 시험이 유지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만큼 뭔가 변형이 많이 되고 사실 많이 슬프셨잖아요. 애들 점수도 양극화도 많이 되고 못하는 친구들은 손도 못 대고 그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학년 경향이 유지가 되고 1학년 시험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본문 변형도요. 3문항밖에 안 됐어요. 근데 변형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럴 만큼 아주 좀 보수적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자체가 적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보면 예전 한대부고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본문 변형이 적다라는 건 결국은 성실함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과는 조금 결이 달라졌다. 기본을 꼼꼼히 챙긴 친구들, 제가 말하는 기본은 중간평가, 그리고 저 항상 한 문장 배열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제 파이널 자료까지 잘 공부한 친구들은 이번 시험 때 그래도 좀 편하게 풀리는 문제가 사실 좀 많았을 것이죠. 적지도 않고 그냥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하나는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2학기 때, 2학기 때 객관식 문제만 풀다 보니, 주관식 문제 이거 조금 덜 봤나? 덜 대비했나? 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객관식만 있었을 때는 어쨌든 내가 읽고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있었던 거고 본문 암기에 대한 디테일은 살짝 떨어져도 커버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본문에서 좀 빈칸 같은 것도 채우고 영작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주관식 문항에 이제 빠르게 적응하는 친구들이 등급 확보에 유리할 것 같고요. 뭐 좀 어려운 문제요. 단답형 중에서 되게 어려운 유형이 요약문을 써주시고 거기에 빈칸을 넣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번에 이 두 개가 변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맞힌 친구는 아마 상위권에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주관식 문항들은 그래도 좀 기초를 탄탄히 공부를 했다면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 입장에서 변수는 뭐냐면 영작이었어요. 작년 2학년은 영작 6점짜리 맞냐 안 맞느냐가 다 갈랐거든요. 상위권은. 저도 어떻게든 막 소스를 얻으려고 애들 필기도 있고 막 애들한테 물어보고 하잖아요. 이번에 선생님이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작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저도 끝까지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영작이 나오긴 했는데 아주 쉬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시험에서 영작이 좀 더 메인으로 나올지 아니면 계속 단답형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운 유형을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 유형만 집중적으로 대비는 못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뭐 영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 공부량을 더 늘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말고사 때는 좀 이 어려운 유형들까지 대비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균형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교과서 4문제 나왔거든요. 다 객관식으로 나왔거든요. 작년에 교과서는 거의 명분상 문제였습니다. 문법도 안 나왔고요. 내용 알면 다 풀었어요, 그냥. 이번에 교과서 객관식 4문제에서 어법 2문제 나왔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답이 4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까불고 교과서 뭐 대충 공부해야지. 이번에 교과서에서 큰 코 다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이브리드 유형이라고 뒤에서 보실 건데 지문의 디테일을 하이브리드 유형 1학년이구나. 그 모의고사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절반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부교재 공부만 하다가 모고 놓친 친구들은 오히려 맞춰야 될 문제를 좀 많이 놓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교재만 100점만큼 공부하고 나머지 놓느니 차라리 전범위 70점, 80점만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교과서는 뭐 이후 시험에서 지금처럼 막 문법을 두 문제씩 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를 빵꾸 내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균형이 안 잡힌 이유는 다 느끼셨겠지만 아이들도 과목이 늘어났잖아요. 특히 이과 친구들 되게 힘들어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어쨌든 줄 수밖에 없죠. 뭐 과목이 늘어났으면 과목당 시간은 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영어 공부 디테일이 떨어진 친구들은 1학년 때 100점 많고 전교권에서 놀던 친구들도 한두 개씩 탁탁 실수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공부량을 줄여주고 싶지만 결국 디테일 싸움은 공부량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학년 때는 결국은 시험 어렵고 범위 많고 실력 있는 친구들 잘 읽고 풀어봐 기조였다면 2학년 시험은 이제는 성실한 친구들 이제 한번 기 좀 펴봐 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단답형에서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딱 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어는 잘하는데 조금 깐족깐족 공부하는 친구들, 영어 조금 부족해도 진짜 엉덩이로 끝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전 후자가 점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학년 때 저는 1, 2학년을 다 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그 1, 2, 3학년까지 다 보잖아요. 2학년 때 특히 등수가 진짜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는 1학년 때 3등급 받은 친구들 그냥 전교권으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성실함과 그런 의지의 문제로 이렇게 좀 게임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이 설명 듣고 이제 댁에 가시면 좀 더 꼼꼼하게 영어 공부 투자하면 그만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질 거다라고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문제 대표적인 유형들 말씀드릴게요. 우선 순서 삽입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관한 문장은 안 나왔고요. 글의 흐름 문제 1학년 때부터 제가 주구장창 이쪽 계열에서는 한 문장 배열 문제가 그냥 깡패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작년과 다른 점은 작년에는 본문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 나온 거 문장 삽입 하나 이거 빼고는요. 본문이랑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시 어머니 지문이 많은데 지문이 하나도 안 바뀌고 글의 흐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문제만 그냥 한 문장 배열만 풀어놨으면 다 3초 안에 풀리는 거거든요. 1학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하위권 친구들 얘기 한번 드릴게요. 제가 한 문장 배열은 진짜 강조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 버전이라도 다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제 시험 끝나고 상담을 하거나 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배열 문제 풀었어? 풀어봤대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풀어본 게 아니죠. 배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원하는 답변이에요. 근데 하위권 친구들은 한 번 풀어봤대요. 많이 틀렸대요. 그리고 한 번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오래 걸리죠. 그럼 그걸 빨리 풀릴 때까지 여러 세트를 푸는 게 공부인데 한 세트에서 멈춰버리니까 이런 것도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이 시험지 보시고 이렇게 순서, 삽입 문제 같은 거에서 한 문제라도 틀렸다고 하시면 이거는 조금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2학년에서는 이거 틀리면 맞을 문제 없어요.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 문제 지금 있는 여기 두 문제, 총 7문제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문제, 이 2개가 빈칸에 들어가는 문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표현이 바뀌었거든요. 나머지는 안 바뀌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화한 거고 심지어 변화된 선지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거 이거 그냥 단어 몰라서 틀린 거지 내용 몰라서 틀릴 건 아니에요. 그리고 7문제 중에 2문제 빼고 나머지 5문제잖아요. 얘는 본문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본문 내용 공부돼 있으면 그냥 선지만 있고 문제 다 풀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시간은 다 10초 컷이 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순서 삽입과 이번에 빈칸에서 내 아이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다음에는 죽었다 깨나도
안 틀리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부터 틀리게 나면 뭐 나머지에서는 경쟁하기가 힘듭니다. 자, 단어장 말씀 좀 드릴게요. 단어장 정말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초반에 어떻게 공지가 나왔냐면 예문, 유의어, 활용형 다 공부해라. 그렇게 공지 나왔고요. 중간에 영영풀이까지 공부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작년 유형이 이런 영영풀이 유형이었으니 이걸 이제 후반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영영풀이 단어장 다 만들어 봤거든요. 다 만들어서 아이들 그걸로 공부하고 클래스 카드로 공부시켰어요. 이번 시험을 보니까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영영풀이 출처가 좀 랜덤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영영 사전을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장의 네이버 영영 사전으로도 계속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매주 영영풀이 시험 보고요. 아이들 클래스 카드 쓰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친구들 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영영풀이까지 해서 1, 2학년 이번에 저는 합쳤을 때 한 200명 넘게 클래스 카드를 애들이 했었는데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준비를 해 놓을 거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오답 쪽에 들어가는 어휘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옳은 거 찾을 거냐, 뭐 잘못된 거 찾을 거냐 이렇게 가는 건데 보통은 답으로 나오는 애들이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 예를 들어 이번에도 뭐였지? 그 컴프로마이즈란 표현이 타협하다란 뜻도 있지만 손상시키다란 뜻도 있거든요. 그 다이어 중에 하나의 뜻만 알고 있다가 틀린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 그래서 다이어 있는 어휘들 그리고 좀 비슷하게 생긴 어휘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문제, 이번에 문법 문제 당연히 중요했습니다. 단 4개까지 있었고요. 4개까지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보면은 시험에서 다 겹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동그라미 안 친 건 뭐냐? 이건 놓친 거냐? 죄송한데 이것까지 제가 다 문제를 만들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지 5개 중에 두 부분이잖아요. 3번, 4번.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쉬운 포인트거든요. 이것까지 제가 수업 때 다 강조를 할 수가 없는 아주 쉬운 포인트들까지 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그 중에서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건드려서 오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밑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적중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중간평가 자료거든요. 빈칸 넣고 문법 틀린 거, 어휘 틀린 거 고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1차적으로 여기서 공부를 다 해놓고 제가 추가로 만들어주는 변형 문제가 이거예요. 밑줄 친 걸 옳게 다 고치는 거거든요. 맞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 공부가 되면 시험에서 지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푸는 거지. 시험장에서 그냥 이 문제만 보고 읽고 푼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재, 모의고사, 교과서 상관없이 자료 제가 다 만들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간평가부터 공부하는 게 효과가 있고 1학년보다 지금 2학년이 아마 4, 5배는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매주 스탬프 페이지에 성적표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 아이들 성적 좀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답으로 나온 거는 진짜 다 언급됐던 이런 포인트였고요. 뭐 교과서 같은 경우도 이건 직보 자료가 있어도 제가 막 엄청 강조했던 부분들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파이널 자료까지 열심히 본 친구들은 분명히 시험 보면서 제 얼굴이 좀 생각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휘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도 좀 말씀드릴게요. 1학년 때 문법 말고 아이들 킬러 문제 그 어휘 문제였거든요. 정답 선지도 옳게 다 고쳐버리고 오답도 고치고 어려운 어휘 써버리고 근데 이번 2학년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오답 하나 빼고는 그냥 지문이랑 다 똑같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중간평가만 해도 한 80% 이상 바로 맞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학년 때 킬러 유형이 2학년 때는 이제 그냥 무조건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 중에 전개상 어색한 문장을 찾으세요라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푸는 맥락은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서술형 좀 말씀드릴게요. 자, 주관식 이런 게 나왔어요. 앞으로 3학년 때까지 아이들을 괴롭힐 유형은 이겁니다. 단답형에서는. 저도 다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다 찍어주고 싶은데 우선은 이 요약문을 제가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좀 어려웠던 게 보통은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변형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번엔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여기 첫 번째 A 들어가는 거 있죠. 여기서는 이건 지문에 단어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아는 단어를 박았어야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고 잘하는 친구들도 단답형 1, 2번 다 맞은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00점 맞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고요. 제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런 유형을 선생님께서 건드리시는구나를 알았으니까 대비는 시키겠지만 제가 아무리 암기를 시켜도 이 부분은 항상 변수가 나요.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직보하다 보면 제가 어떤 말을 던지면 어떤 지문에 대한 힌트를 주면 그 지문에 관한 키워드들을 애들이 막 이제 소리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달달 지문의 핵심적인 키워드 같은 것들을 어떤 매칭할 수 있게 공부해놔야 되고요. 이쪽 지문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여기서 corresponding obligations라는 표현을 직보 때 여러 번 읽었을 거예요. 이 obligation이란 표현을 바꿔서 빈칸에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문의 키워드는 확실하게 좀 잡아놓는 게 공부하면서 필요하다라는 거였고요. 나머지 엇법 고치는 문제입니다. 6개 밑줄 그어놓고 6개 다 고치는 거거든요. 감사한 문제예요. 감사한 문제예요. 변형 문제 갖고 가주면 되고요. 뭐 심지어 그냥 고치라고 대놓고 알려주셨으니까 읽고 옳게 고치면 됩니다. 단답형 중에서는 저는 되게 괜찮은 풀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빈칸 문제입니다. 이런 게 더 쉬운 문제죠. 지문에 있는 빈칸 박아 넣는 거예요. 중간평가 공부하고 파이널 자료 공부하면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으면 사실은 단답형에서 그냥 선생님이 너 먹어라 하는 거 못 먹은 게 되고요. 마지막 그 영작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영작도 이번에 문장을 길게 뽑은 게 아니라 보기 하나, 둘, 셋, 보기 4단어 주시고 5단어 주시고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 5개인 배우라는 건 많지도 않잖아요. 심지어 엄청나게 수업 때도 많이 다뤘던 문장이어서 사실은 수업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이거 정도는 좀 맞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답형 1, 2번 말고 단답형 3, 4, 5번은 이번 시험에서는 저는 가져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널 자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오답으로 나온 것도 보면 뭐 빙이 들어간 수동태, 빙이 들어간 수동태 이런 문법 문장들 제가 다 뽑아주고요. 그걸 가지고 직보 때 또 문제까지 다 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부의 마무리는 영어 내신의 마무리는 결국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디테일하게 내 문장이 얼마만큼 숙지가 되어 있느냐, 중요한 문장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데 그런 부분들 복습할 수 있게끔 다 똑같이 1학년 때랑 똑같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학년 때 기출문제 푼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아쉬웠던 게 항상 문제 뒤에 그 해의 답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출부터는 19년부터 겹치는 지문은 제가 다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OMR 카드처럼 만들어서 시험처럼 봐버린 거예요. 답 안 주고 OMR 카드 저한테 보여주고 답지를 배부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전처럼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올해 기출문제 겹치는 게 26문제였고요. 아마 풀어본 친구들은 도움 되게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까지 다 애들 풀렸고요. 뭐 이거는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혹시 저를 처음 보시고 아이가 이 자료 이 부분 안 읽어봤으면 선배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점 맞으려면 130, 140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되려면 선생님이 그 이상을 커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번 내신 빵꾸 안 내고 자료 제가 목표한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제가 받은 피드백을 가지고 좀 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개선된 더 좋은 자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